뭐라고? 여기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알아. 금속 탐지기 옆에 서 있던 경비원은 갑자기 손흥민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제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면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이 차분하게 말하자 경비원은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나. 애완동물 데리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아주 많아. 다들 갖가지 핑계를 대지. 이건 서비스 동물 서류도 아니고 그냥 웃기는 종이 조각 아냐. 경비원이 나이 많아 보이는 상급자에게 손짓하자 상급자인 듯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이름표 대신 치프 세큐리티라는 문구가 적힌 패치를 달고 있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 남자가 노려보며 물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을 가리켰다. 이 사람 이상한 서류를 들고 와서 자신이 서비스 동물을 동반할 권리가 있다네. 유명 인사랍시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규정상 불가합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승객이 웅성거리며 속닥였다.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진짜 같은데? 축구선수 손흥민. 왜 저렇게 막 대하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상황을 찍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허리를 굽혀 잡고 온순해 보이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 동물은 반려견이 아니라 정식 등록된 서비스 동물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 다른 승객과 마찬가지로 퍼스트 라운지 이용권을 정식으로 구매했습니다. 경비원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계속 떠들 거야. 당신이 축구 선수라든가 하는 거 나랑 상관없다고.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한 승객이 친구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서류가 있다잖아. 다른 사람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냐? 이건 확실히 말이 안 돼. 조용했던 라운지 입구는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쏠리면서 어수선하게 변했다. 공항은 늘 북적이지만 그곳에만 선명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행기 엔진 소리도 둔탁하게 들려오는 듯했고 직원들은 서로 속삭이며 눈치만 살폈다. 손님 다른 방법을 알아보시죠. 라운지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을 걸었다. 손흥민은 애써 미소 지으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미리 관련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다.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상급자 쪽을 힐끔 보더니 작게 말했다.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런 경우가 드물어서요. 그 말을 들은 보안 책임자가 매섭게 쏘아붙였다. 규정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씨, 제가 알기로 당신은 유명 선수 맞죠? 근데 유명세를 믿고 규칙을 어기려 드는 건 아니겠지요?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받은 서류가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재차 강조했다. 확인만 해주시면은. 그러자 보안 책임자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면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니까 어서 나가주십시오.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쑥덕거렸다. 아니 저건 좀 너무하네. 저 서류가 진짜라면 어쩌려고 저렇게 막 대하는 거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카운터 한쪽에 있던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말했다. 손님 여기는 인천공항 퍼스트 라운지이긴 하지만 사실 보안팀이 워낙 엄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주 생기거든요. 혹시 다른 라운지를 알아보시는 게. 손흥민은 답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저도 그럴 수 있다면야 당장 다른 데로 가겠죠. 하지만 다음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라운지 말고는 선택의 여유가 없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년 남성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기 나도 예전에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랑 공항 라운지 이용하려다 쫓겨난 적이 있었어. 서류가 틀렸다고 하면서도 정작 뭘 잘못했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하더라.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다급하게 속삭였다. 이거 녹화 중이에요. 아마 온라인에 퍼지면 크게 이슈가 될 텐데 이제 보안팀이 더 강경하게 나오진 않을까요? 보안 책임자는 신경질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여러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위축되기는커녕 더 거만해 보였다. 사진 찍고 영상 올리는 건 상관없어. 규정은 규정이니까. 그리고 이봐요. 당신이 축구선수 손흥민이면은 어때 누가 돼도 들어오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자 한 관대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규정이라면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곱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보안 책임자에게 다가섰다. 저는 기자입니다.
공항 측 공식 정책 문서 혹은 관계 법령의 조항을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보안 책임자는 당황한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마지못해 제가 그런 걸 왜 여기서 공개해야 하죠? 라고 쏘아붙였다. 여기저기서 보여줘야지 그래야 규정 핑계가 설득력 있지 하는 조롱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하게 작은 강아지가 든 캐리어를 높이 들어 보였다. 이 서류에 국가기관의 사인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선수 생활 중 스트레스와 부상 후유증 등을 겪으면서 상담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인정을 받은 서비스 동물입니다. 경비원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야, 그런 심리 상담이나 뭐 그런 건 누구나 받을 수 있지 않아 게다가 그런 게 실제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네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한쪽에서 학생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실례지만 서비스 동물에 대한 규정은 알고 계세요. 장애 유형에 따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면 서비스 동물 동반이 허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경비원은 학교에서 뭐를 배웠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무시하듯 답했다. 손흥민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규정을 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싶을 뿐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공항 측에 문의해서 허가도 받았고 오늘 아침에 체크인할 때도 이 서류를 검토받아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안 책임자는 여전히 코를 찡그렸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종이를 봤는데 이건 보안팀에서 인정하는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서류 양식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수군댔다. 공항마다 양식이 다른 거야 말이 돼. 보안팀에서 누가 그런 규칙을 만들었길래 이건 그냥 핑계 같아. 손흥민은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목소리를 고르며 말했다. 그럼 제가 오후에 다시 오는 걸로 할 테니 혹시 지금이라도 공항 전반 규정을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를 제출했었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안 책임자는 손목시계를 힐끔 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했다. 시간이 있어봤자 똑같아요. 라운지 담당 매니저 역시 서비스 동물 출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 안내 데스크 뒤편에서 매니저가 등장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었는데 얼굴 표정에 불만이 가득했다. 시끄럽네요. 이게 다 무슨 소동입니까? 보안 책임자가 곧바로 매니저에게 손흥민을 가리키며 매니저님 이 손님이 강아지를 서비스 동물이라고 우기는데 우리가 아는 그 양식서가 아니랍니다 라고 보고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럼 내보내. 손흥민이든 뭐든 여기서는 규칙이 우선이니까. 우리 라운지는 불필요한 불상사를 피하고 싶어. 매니저의 말에 경비원과 보안 책임자는 재빠르게 손흥민에게 걸어갔고 손흥민을 밀어내듯이 이제 아시겠죠? 나가세요 하고 재촉했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어떤 이는 이건 정말 부당하다라고 외쳤고 또 다른 이는 저건 권력 남용이야 라고 비난했다. 휴대폰을 든 이들도 라이브로 찍고 있다. 전 세계에 다 퍼질 텐데 괜찮아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상황에서 손흥민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말했다. 제발 잠시라도 서류를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서류를 공항 메인 데스크에서 이미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매니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다 필요 없어. 이미 결론이 나 있어. 당신이 뭘 하든 우린 받아줄 수 없어.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 승객이 크게 한숨을 쉬며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어머니가 보행 보조 동물을 동반해야 했었는데 이 보안팀이랑 라운지 측이 서류를 이상하다고 하면서 막아섰어요. 결국 우리는 울면서 그냥 돌아가야 했죠.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이 공항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군복무 시절에 허리 부상을 입어서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호견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한 번도 쉽게 받아준 적이 없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라운지 측을 비난하는 쪽으로 흐르자 매니저가 짜증스럽게 외쳤다. 여러분 여기 VIP 라운지입니다. VIP라는 건 우리 쪽에서 선별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은 VIP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화가 난 한 남성이 매니저를 향해 소리 질렀다. VIP가 뭔데요? 돈 많이 내면 다입니까? 서비스 동물 필요한 사람들이 VIP가 아니면 어쩌라고요? 당신들이야말로 그 자격 없어요. 매니저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항의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규정 바꿀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손흥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저는 정식으로 이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제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고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죠. 많은 승객이 공항에서 이와 같은 부당함을 겪고 있으니까요. 매니저는 콧방귀를 뀌며 맘대로 하세요. 저는 법적인 대응을 받아도 전혀 두렵지 않으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제 나가주세요. 손흥민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도 서류를 꼭 쥐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를 둘러쌌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일 수가 있지? 근데 손흥민이면 해외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공항 측도 가만히 못 있겠지. 잠시 후 공항 측의 상위 매니지먼트로 보이는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직원의 보고를 받았는지 땀을 흘리며 양복 재킷을 벗지도 않은 채였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경비원이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아, 본부장님 오셨습니까? 규정상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자 본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손흥민과 사람들을 살폈다. 손흥민 선수시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건 몰랐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유연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매니저는 뻔뻔하게 끼어들었다. 본부장님, 여기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서류를 그 서류 잠깐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이 손흥민에게 공손히 물었다. 손흥민은 그에게 서류를 건넸고 본부장은 신중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서류네요. 게다가 한국 법령에도 서비스 동물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으니 이 정도면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매니저가 황급히 하지만 저희 규정에는 하고 말하려 하자 본부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 규정은 일부 지침이 잘못 해석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국내외 여러 공항에서 허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고요. 손흥민 선수의 경우 이미 인천공항 메인데스크에서 인정된 서류라면은 당연히 통과하셔야 맞습니다. 보안 책임자와 매니저의 표정이 굳었다. 주변 승객들은 웅성거리며 역시 본부장이 결국 사태를 수습하네 하고 키득거렸다. 그때 매니저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손흥민을 향해 따지듯 말했다. 그래도 라운지 규정을 바꾸려면은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지금 당장에야 어떻게든 들어오실 수는 있겠지만 미래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손흥민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부당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국내외로 저와 같은 경우를 겪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이 있거든요. 어떤 승객이 놀라서 네트워크요? 직접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축구 선수를 하면서 국제 경기를 자주 다니잖아요. 여러 나라를 오가며 항공사나 공항 정책의 문제점을 자주 보고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걸 개선해야 하고 저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게 쉽진 않을 텐데 하고 우려하자 손흥민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원래 어려운 일이니까 도전할 만하죠. 저 하나로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야기는 달라지니까요. 라고 답했다. 본부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모든 사례를 검토하지 못했어요. 곧 내부 지침을 다시 검토해서 공식적으로 서비스 동물 동반 규정을 명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 사과의 의미로 라운지 이용권은 전액 환불 조치하고 추가 보상도 고려하겠습니다. 매니저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본부장님 너무 빠른 결정 아닐까요? 규정은 소중한데 본부장은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규정도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못된 규정을 고수하는 건 옳지 않죠. 경비원은 뒤늦게서야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잘 몰랐습니다.
서비스 동물이라길래 그냥 핑계인 줄 알았고 유명 인사들이 자주 특권을 요구해왔던 터라 같은 경우인 줄 알았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앞으로는 확인 절차를 꼼꼼히 하셔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경비원은 작게나마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투도 너무 거칠었고 무시하듯 굴었던 점 반성합니다. 매니저도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들을 선별한다는 핑계로 너무 거만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손흥민 씨께 깊이 사과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손흥민의 말에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잘 해결됐네요. 그래도 결국 이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는구나.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군. 그리고 본부장은 마이크를 잡고 라운지 전체에 들리도록 발표했다. 저희 라운지 측에서 이번 일로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원에게 서비스 동물 및 장애 관련 규정을 다시 교육할 것이며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그 말에 지나가던 여러 승객이 놀란 눈으로 본부장을 보며 우와 제대로 된 약속이네. 이게 영상으로 퍼지면 다른 공항도 참고할 것 같은데 하고 소공어렸다. 손흥민은 어느새 캐리어에서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안았다. 강아지는 익숙한 듯 주인을 바라보며 편안해 보였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이런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곁에서 찍고 있던 기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손 선수님, 혹시 공식 인터뷰를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비스 동물 제도와 관련된 국제 네트워크를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손흥민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다만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조금이라도 공항 이용 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찾고 싶을 뿐이죠. 너무 화려하게 기사화하지 않아 주셨으면 해요. 기자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사실 그대로만 써주세요. 그때 옆에 섰던 젊은 여성이 말을 걸었다. 손흥민 씨, 저도 실은 국제선 많이 타는 직업인데 외국에서 저런 차별을 심하게 당한 적이 있어요. 만약 네트워크를 만드시게 되면 제 경험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반가운 표정으로 정말요. 그러면은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명함이나 연락처 나눠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했다. 네, 당연하죠. 여성이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연락처를 보여주었다. 매니저는 뻘쭘한지 잠시 망설이더니 손흥민에게 슬쩍 다가왔다. 이번 일은 참,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희도 그 네트워크의 조언을 얻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시스템을 바꾸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그러나 이내 미소를 보였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내용이나 도움 주실 수 있다면 저도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규정은 바뀌어야 하고 서비스 동물을 동반하는 승객도 마음 편히 여행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승객들이 일제히 맞아요 하고 호응했다. 몇몇은 대단하네. 이렇게 끝날 뻔한 일이 서로 협력까지 하게 됐어. 라며 놀라워했다. 본부장 역시 네, 저희도 회사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시간이 흐르고 결국 손흥민은 서비스 동물과 함께 라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다들 박수로 축하해 주었다. 매니저와 보안 책임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불편함 없이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다. 손흥민은 캐리어 안의 강아지에게 살짝 눈길을 주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봤다. 제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쉽게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결국 많은 분이 도와주시고 목소리를 모아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여성 승객이 말을 받았다.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도 그동안 불만이 있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손흥민 씨가 나서주셔서 용기를 얻었어요. 다른 이가 덧붙였다. 이렇게 생생하게 보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도 공항 이용하면서 규정이 이상하면은 바로 건의하고
동물 동반 승객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저야말로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일로 뭔가 움직일 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항 규정도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이 생깁니다. 라고 말했다. 공항 본부장은 직원들을 향해 이번 주에 긴급 회의를 열겠습니다. 서비스 동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하고 모든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일정을 잡으세요. 라고 지시했다. 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적극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매니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독선적이었어요. VIP 라운지를 지키려다 보니 오히려 라운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했네요. 앞으로는 더 겸손하게 듣고 배우겠습니다. 손흥민은 따뜻한 표정으로 이렇게 알아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누구나 과정을 거쳐서 배우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 분명 몇 분 전까지는 살벌했던 공기가 사라지고 오히려 화해와 환대가 가득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직원들은 새로 마련한 음료와 간식을 내놓으며 손흥민에게 라운지 이용 방법을 친절히 설명했다. 한쪽 모퉁이에서는 기자가 계속해서 인터뷰 요청을 이어갔고 손흥민은 간단한 멘트 정도면 괜찮다고 하며 응해주었다. 몇몇 승객은 아예 곁에서 사진을 찍고 자동문 앞에서는 캐리어 속 강아지를 보고 웃는 이들이 많았다. 손흥민 선수, 오늘 이 일로 얻은 가장 큰 교훈이 뭘까요? 기자가 묻자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누구나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규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된 관행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매니저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권리가 주어져야 진정한 VIP가 아닐까 싶네요. 주변에서 손뼉이 터져 나왔다. 맞아요. 이런 태도 정말 바람직해요. 우리 모두 배워야 해. 공항 본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식적으로 저희는 오늘 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부 규정을 수정하고 다른 공항에도 이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만약 손 선수님께서 네트워크를 만드신다면 저희도 정식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마음이 든든하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당일 비행기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고 라운지 이용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떠나기 전 손흥민은 특유의 밝은 미소로 주변을 돌아보았다. 여러분 이렇게 제 일처럼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 일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같이 변화를 만들어 봐요. 매니저는 더는 이전처럼 건방지지 않았다. 네,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덕분에 저희 라운지도 더 많은 사람에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경비원과 다른 직원들도 작게라도 박수를 치며 감사합니다. 손님께서 가르쳐 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출발 게이트로 향하는 길 한 무리의 승객이 그를 배웅하듯 걸어갔다. 중년 여성 승객이 물었다. 손 선수님 앞으로 SNS나 이런 데서 소식 전해 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같이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제 공식 계정에 오셔서 의견 나눠주시면 돼요. 어디에서 어떤 부당함을 겪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작은 정보라도 공유하면은 많은 분께 힘이 될 거예요. 옆에서 기자가 거들었다. 앞으로 기사로도 전달할게요. 저 또한 이 문제가 사회 전반에 알려져야 한다고 믿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살짝 목례하며 웃었다. 마침내 게이트 앞에서 그를 촬영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손 선수님 힘내시고 다음에 또 뵙길 바랄게요. 서비스 동물 제도 관련해서 더 나은 세상이 오겠죠. 손흥민은 작은 강아지에게 다정하게 손짓하며 그럼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봐요. 감사합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연스레 또 만나요. 다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라운지 매니저와 보안 책임자도 끝까지 배웅하며 정말 죄송했고 고맙습니다라고 몇 번씩 인사했다.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손흥민은 짧게 뒤를 돌아보았다. 또 공항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적어도 그가 지나온 길에선 큰 변화를 예고하는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띠고 자신을 향해 핸드폰을 드는 이들에게 가벼운 손짓을 보냈다. 그러곤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함께 배워가면 더 좋은 내일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 사건은 시작일 뿐, 꼭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모든 승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으로 공항 이용자들의 편의와 권리를 확대하는 길로 이어지길 바라며 사람들은 마치 다음 장면을 기대하듯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누군가 외쳤고 손흥민은 밝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의 서비스 동물도 마치 주인의 기분을 아는 듯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렇게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를 본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꺼내 SNS에 이런 문구를 남겼다. 우리 모두 목소리를 냅시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함께해요. 끝으로 경비원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손흥민이면 뭐 유명한 축구 선수겠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사람 자체가 대단하구나. 매니저가 조용히 맞장구 쳤다. 그러게 자랑할 필요도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네. 우리도 배우자고. 사람들은 서로 다시 한번 공감의 눈빛을 주고받았고 공항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묘한 활기가 감돌았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가 공항뿐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리라는 희망을 아는 채 모두가 다음을 기약했다. 우리도 이 소식 주변에 알려야겠어. 맞아. 이 영상을 꼭 공유해봐야 해. 다음엔 더 나은 세상이 되길. 그렇게 크고 작은 대화가 흐르며 인천공항 퍼스트 라운지의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면 좋겠어. 한 젊은 승객이 친구에게 말했다. 맞아, 우리도 이런 문제 겪을 수 있잖아. 꼭 지켜보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들은 서로 SNS 계정을 교환하며 다음에 이 네트워크가 정말 만들어지면 우리도 가입해서 응원하자라며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진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일이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한 사람이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연대함으로써 불합리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손흥민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창문 밖으로 작은 캐리어 속 강아지의 편안한 모습이 얼핏 보였다. 그걸 지켜본 몇몇 승객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오늘 우리는 공항에서 희망을 보았다. 저 작은 서비스 동물이 보여준 가치가 결국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켜줄 것이다. 앞으로도 관심을 놓지 말자. 그리고 이 글은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음 이야기는 뭘까? 이 네트워크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며 서로에게 다음에 또 소식이 올라오면 확인하자. 우리도 참여하자라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한 번의 사건이 끝난 뒤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가 타올랐다. 그리고 모두가 그 불씨가 커져서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는 공항 환경과 사회가 되길 바라며 새로운 내일을 기다렸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퇴장했다. 그날의 소동은 분명 시끄러웠고 불쾌했지만 그 끝은 의외로 밝은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이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